안녕하십니까. 세종대 박성권입니다. 우선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과 지금 시청 중이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대체식품을 접했을 때, 그리고 연구를 시작하려고 했던 때에 수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런 연구들이 축산식품, 축산업에 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지니고 있는 기술로 가능한 이 스토리가 될까? 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고민을 엄청나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대체식품이 특히나 이 대체육이라는 것이 기존의 전통 식육, 축산에 뭐 공격적이거나 그걸 완전히 대체하거나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식량 안보, 지구의 건강,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생각했을 때 대체식품, 특히 이 대체 단백질에 대한 개발, 연구, 그 다음에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기초적인 내용을 좀 공유하고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식품의 현황과 장단점, 그 다음에 기회나 위험 요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대체식품 시장의 주요 테마 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곤충, 식물성, 그 다음에 배양육에 관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안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찾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대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제일 1위가 고기였습니다. 뭐 치킨도 있는데요. 저도 고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반대로 이제 뭐 우울하거나 할 때 찾는 음식은 했을 때, 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건데요. 고기하고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정말 이게 실현 가능해졌다라는 가정하에 오늘 저녁 메뉴가 세 가지 스테이크입니다. 첫 번째는 등심 스테이크고요. 호주산이에요. 두 번째는 한우 등심에서 추출한 근육세포로 제작된 배양육 스테이크고요. 세 번째는 식물고기 스테이크입니다. 이 가정이 맛과 크기, 영양 성분이 거의 동일하고 안정성 부분이 입증된 것이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될까요?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현황 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바로 축산 환경, 질병,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지구온난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산화탄소 환산톤이 나오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약 1.9기가톤으로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이고 있고 주로 쇠고기 생산하는 데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이라던가 산업화에서 배출되는 지구온난화 기여도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6%가 된다고 분석치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가 축산이고요. 축산 중에서도 가축에서 배출되는 분뇨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시아 쪽에 보시면 약 3기가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다양한 축종, 소, 돼지, 닭, 그다음 버팔로 등이 배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전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끝나고 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키워드에서 가장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식량 안보 문제이고요. 식량 안보와 더불어서 이제 합병증에 관해서 면역력,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 일본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죠. 그래서 코로나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하면 고령층이 되겠는데요. 이 고령층을 위한 어떤 면역력 개선이라던가 그들과 우리 공공 사회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인터랙션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해결책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 대체식품의 개발, 연구 쪽은 과연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구 증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예외적인 사실입니다만, 이 인구 증가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50년도 이루는 98억의 인구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그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기본적인 공유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유 외에도 고기나 야채, 그다음에 과일에 대한, 즉 난스테이플 푸드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 경제 발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어트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노스 아메리카를 제외한 사우스 사우스 아시아나 아프리카 부분을 보시면 여기 녹색 부분, 그 다음에 붉은색 부분, 즉 야채, 과일, 그 다음에 고기에 대한 소비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 속에서 대체 식품, 특히나 이 대체 단백질에 대한 개발의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커런트 이슈에서 저희가 접하고 있는 항목들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동물 복지적인 문제, 그다음에 식량 안보,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인식과 건강에 대한 어떤 인터레스트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서 올해 글로벌 식품 시장의 주요 테마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먹고 싶어하는 향과 맛을 바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이 소비자 맞춤형, 그다음에 우리 전통적인 고유의 것, 이런 것들을 찾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고 좀 가능성 있는 식품들, 제품들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데 판로가 아주 쉽게 잘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와 국제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테크라는 기술들, 아까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푸드테크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기능성 식품, 그다음에 건강식품에 대한 연구개발, 그다음에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 소비자들의 패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식품계, 축산업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색 성장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염두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따라서 대체 식품과 단백질에 대한 연구, 개발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대체 식품 시장의 성장 추이를 보시면 2018년, 재작년도에 보시면 96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작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비약적인 발전이 예측되고 있고, 특히 이 곤충과 배양육 쪽에서 20% 이상대의 성장률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육 소비량이 2025년에 약 1조 2천억 달러에서 20년 후에는 1조 8천억 달러, 연간 3%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전통 축산이 약간 보합세를 보이고 약간 감소하는 그런 예측상을 보이는데, 반면에 배양육과 식물 대체 식품의 발전, 비약적인 발전이 괄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육과 식물성 고기, 식용곤충을 우리 전통 식육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렇게 표로 하나 정리가 돼 있었는데요. 전통 육류에 비해서 우리 대체 식품, 식물성, 식용곤충, 배양육 등은 지속 가능성이나 자원 사용, 온실가스 배출이나 영양가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성과 시장 적용 가능성을 보시면 반드시 넘어야 될 큰 산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점은 지금 저희가 모든 세계에서 직면되고 있는 인구 증가라든가 이 환경 문제에 가장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대체 식품 개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건강이나 종교 문제, 그다음에 다이어트의 유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다는 기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비용, 소비자들의 인식, 그다음에 맛과 식감을 어떻게 육류와
육류에 각각 구해낼지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 또는 약점들이 반드시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식품과 축산업계와의 이해관계, 아주 큰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 그다음에 대체육 또는 뭐 배양육이라는 명칭에 관해서도 저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GMO 안정성도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고요. 먼저 곤충 시장을 한번 보시면 곤충 시장은 천적 곤충, 화분매개, 애완용, 식어양용, 식용 다양한 곤충 시장이 있는데 요는 이런 다양한 곤충 시장이 꾸준히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 대비 약 3배 이상 시장이 늘어났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식용 곤충에서 비약적인 발전, 약 16배 정도의 시장이 규모가 커진 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곤충이 빨리 크고 사육하기도 쉽고 개체 수가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부가 가치로서 상품성이 아주 충분하다고 입증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 곤충별 생산 농가 중에 총 생산 농가가 지금 2,300여 개소 지점이 등록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곤충들이 지금 안전성을 검증을 받고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아서 한 7여 종이 식용곤충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 말에 이게 축산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축산업이라는 이제 곤충 사육업이 아니고 축산의 어떤 체계적인 틀 안에서 곤충이 사육되어질 수 있고 유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의 이점, 그 체계의 이점을 또 고루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증된 곤충 중에서 이제 영양 성분을 한번 보시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쇠고기나 닭고기에 못지않은 높은 함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방도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많아서 건강성에 아주 좋은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곤충 식품들이 등록이 되고 있고 현재도 다양한 소스를 더 추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고요. 사육 및 전처리 조건, 영양 성분, 지방 조성, 유해 물질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지고 있고 독성 평가를 거쳐서 새로운 곤충 식품으로 등록이 되고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곤충에 포함된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 기능성, 의학성 식품으로 효과가 있는 물질들이 연구를 통해서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도 또한 개발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식물성 대체 식품입니다. 식물고기라고 간편하게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식물성 대체 식품도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현황에 힘입어서 동물성 고기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모로서 엄청나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성장 추이도 지금 괄목하고요. 글로벌 시장 규모도 2020년 올해에 30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욘드 미트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중국이나 캐나다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었고요. 임파서블 푸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언론에서도 접했듯이 식물에서 추출한 힘 성분을 가지고 고기의 향, 색깔에 최대한 재현을 하고 있는 그 회사인데요. 임파서블 푸드도 여러 가지 회사와 지금 협업을 해서 제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성이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모처의 기업들이 많은 액수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제품을 보시면 주로 원료들이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으로서는 콩 불고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래 전통 음식에 쓰이는 고기들을 재현하기 위한 그런 제품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 제품을 보면 다양성에 대해서 아주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연 매출액도 3조 규모, 아마 그 이상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허나 논문 발표를 보면 대부분 콩 제품으로 성질을 이렇게 분석한 내용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식감이라던가 결착성,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영양 성분을 추가하고 가감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용성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들이 많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원료 가공이라든가 제품 가공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육류와 비교했을 때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점으로 많이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식물성 대체식품을 크게 두 가지로 한 분쇄형과 비분쇄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기존의 이 압출 성형을 주로 해서 좀 획일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보완을 해서 콩에서 나는 이치를 제거한다든가 식육의 색깔, 조직감, 마블링을 모방하는 기술들이 많이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 고기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메뉴들이 속속 개발해지고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양육입니다. 배양육은 우선 이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육 또는 고기라는 단어를 이 세포 베이스 대체 단백질이죠. 여기에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큰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컬처드 밋, 인비트로 밋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인식에 대한 정립이 되지 않은 듯해 보입니다. 정의는 동물체로부터 채취한 세포를 증식하여 생산하는 대체육류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고 있고요. 유일하게 동물성 단백질 기반으로 한 대체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반기 약 5년 전에 한 4개 정도의 회사가 스타트를 했었고 현재 2019년, 20년 들어서 한 30여 개 이상의 회사들이 지금 언론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개, 4개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논문 숫자를 보더라도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총 논문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증가하는 추세, 특허나 논문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나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많은 논문들이 이렇게 게재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진에서도 최근에 논문을 한 편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배양육에 관한 이제 시장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과정이 이제 근육에서 줄기세포라든가 근원세포를 추출을 해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고기 형태로 가공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는데요. 요 다음 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뉴스에서 정말 배양육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살하지 않고 배양해 먹는 거. 이제 가축을 도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 내년에 식탁에 오른다라는 거예요. 좀 위협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 기업에서 2021년도에 패티 한 장에 10,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낮추겠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과연 이루어질지는 이제 내년이 돼봐야 알겠는데요. 국내 대응책이 필요하다라는 글귀가 눈에 띕니다. 저희가 지피지기라는 말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런 신기술 또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기술들이 또 개발되어져야 되고 이런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배양육 주요 국가별 이제 회사들인데요. 대표적인 회사들이 모사밋 이제 처음 초창기 회사가 되겠고요. 멤피스 밋이나 슈퍼밋, 인테그리 푸드, 컬처, 닛산 푸드,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의 회사들이 지금 벤처 형태로
지금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배양육의 생산 과정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근육을 채취해서 세포를 분리를 한 다음에 배양을 합니다. 이게 이제 패트리 디시에서 배양을 하는 게 초대 배양이고요. 이것을 그 표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량 배양 형식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많은 세포 수를 수확을 해서 이런 식의 고기 형태로 가공을 하는 건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넘어야 할 큰 허들들이 한 3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를 분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항생제가 없다면 이 세포는 반드시 오염이 될 거거든요. 그런 확률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이 가축에서 근육을 채취하는 과정부터 완전 무균 상태로 가느냐, 아니면 항생제를 쓰느냐, 아니면 천연적으로 항생 효과를 가진 어떤 물질을 개발을 해서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 근육세포가 크는데 좀 더 시간을 단축하고 좀 더 많은 양을 우리가 수확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근육세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셀 사이클로는 그 타임을 줄이거나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전자를 조작을 한다거나 어떤 세포가 성장하는데 그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이제 생산비가 높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혈청을 사용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혈청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성장인자나 호르몬들이 엄청나게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청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이제 여기서 패트리디시 2D에서는 제한적인 면적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거를 면적을 좀 더 넓혀주기 위해서 스캐폴드 또는 세포 지지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세포 지지체 형태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동글동글한 형태로 지금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세포 지지체의 재료죠. 그래서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가식 가능한 그런 세포 지지체를 개발하고 근육 세포가 붙어서 좀 더 잘 자라고 분화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지지체 개발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하자면 이제 근육을 수확한 후에 정말 고기처럼 가공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가공 기술이 좀 더 더해져야만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점만으로도 해도 넘어야 될 허들이 한 3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기초 연구 쪽을 보면 이제 티슈 엔지니어링, 이제 조직공학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들과 근육과 다른 세포들이 커가는 데 필요한 성장 인자라든가 신호 전달 체계들을 저희가 정립을 하고, 그 신호 전달 체계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세포가 잘 클 수 있도록, 잘 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 연구가 되겠고요. 이런 기초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을 해서 저희가 배양육 시제품을 이렇게 이제 스테이크 형태라든가 아니면 패티 형태로 이제 지방을 넣고 좀 가공을 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대 배양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바이오리액터인데요. 바이오리액터는 정말 대량 산업화 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의 회전력으로 세포를 돌려줘야 되는가, 배양 배지는 얼만큼의 타이밍으로 갈아줘야 되는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여기서 이제 잡아주는 그런 단계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혈청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혈청 대체제를 넣었을 때 세포들이 어떻게 커가느냐, 그 다음에 송아지 또는 태반에서 저희가 추출한 그 혈청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고 이 물질이 어떤 물질들이 대체할 수 있을까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포 지지체 사진인데요. 세포 지지체도 지금 여기서는 이제 라운드 형태인데 다양한 형태의 지지체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체나 이제 배양, 혈청 대체제에 대한 논문이나 특허들이 지금 감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세계 굴지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큰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오는 게 이제 최적화. 이제 우리가 세포를 대량으로 배양을 한 다음에 그 세포를 모아서 실제 고기 같이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최적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배양육의 장점이라 하면 다양한 축종, 그다음에 다양한 근육 조직에서 세포의 형태만 띠면 우리가 무엇이든 다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육질과 맛, 향 재현을 위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첨가하고 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인위적으로 저희가 조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큰 허들이 바로 생산 가격입니다. 그래서 혈청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지체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항생제를 어떻게 뺄 것인가, 그다음에 안전성은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 다양한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제시를 할 수 있겠는데, 모 기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Price of lab grown meat to plummet from 이만큼의 가격에서 10,000원, 12,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언제? 2021년입니다. 바로 내년이죠. 그래서 1년 정도, 한 1년 반 정도, 2021년 12월이라고 쳐도 1년 반 정도의 시간 안에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보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처음 저희가 이제 이런 대체 식품, 특히 대체육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바로 세이프티입니다. 안전성. 안전해야 되죠. 그다음에 명칭이나 이력제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매뉴얼과 함께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게 그냥 고기와 개발이 된다고 해도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렵죠. 그래서 차세대 녹색 농협이 실현될 수 있을지, 또는 녹색 농협이 실현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대체 식품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추려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